민주당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내 의원들이 반발이 터져 나온 건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은 분명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동이 걸렸는데요. 제동이 다시 풀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만찬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대로 간다. 올해 안에 처리하고 법 왜곡죄는 일단 내년으로 넘긴다고 했어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뭐 정청래 대표하고 법사위가 뭐 강하게 푸시를 해서 대통령에서 좀 2심부터 했으면 좋겠다, 좀 위헌 소지 없게 해라 했는데 그날 그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잘 설득을 해갖고 대통령도 동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취재하신 거예요? 물론이죠. 와, 진짜 험한 말인데, 이건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를 하고 반대 토론을 하고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의 사법부를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사법 불신을 자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재판부를 믿지 않고 새로운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하겠다. 제대로가 뭔데요? 제대로라고 하는 것이 유죄라는 답을 정해놓은 제대로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위헌 소지 없게 충분히 검토하는 당부를 아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당의 지도부에서 잘 설득하고 설명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뭐 저 내란 재판부는 통과시키겠다. 근데 정했습니다. 위헌 논란을 없앤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가 애초에 위헌인데 어떻게 위헌 논란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살인을 저질렀는데 안 아프게 죽였다고 해서 살인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있는 뭐 특별재판부를 언급을 하는데 그건 다 헌법에 근거가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민주당 주조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보십시오.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악하고 계시고요. 입법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법부 내란 전담 재판부는 사실상 민주당이 마음대로 재판부를 골라서 그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상.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김으로 좌우된다고 그러면 이걸 독재라는 말 말고는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특정한 사건에 특정한 판사를 배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법리적인 논쟁이 있지만은 다만 상권 분립 훼손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판사회의 이렇게 333이 추천위원회가 되는 건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무조건 위헌이다. 이거는 100% 위헌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예. 그 핵심은 재판 배당에 간섭하겠다, 개입하겠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개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이건 질적으로 이미 위헌이거든요. 근데 위헌인데 위헌을 갖다 합헌적으로 위헌을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의 안은 그냥 위헌인데 정말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방식으로 하겠다. 위헌 소지가 없는데요. 네. 위헌 시비가 있죠. 그렇다. 네. 민주당도 좀 이렇게 너무 이제 쫄아서 이렇게 훅 가려고 하는. 사실은 질적인 문제거든요. 커버가 안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이게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법원 내 규정에 의해서 내부 령에 의해서도 가능한 게 지금 전담재판부거든요. 그럼 다만 그 과정에서 삼권분립,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그 판사를 배당하는데 관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 더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조율을 하면 꼭 결과가 정청래 대표가 이기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9월 8일 날 그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회담 때도 잠깐 만났을 때도 당정 간에 그렇게 조율해서 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간곡히 당부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날 만찬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충분히 설명했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은 거의 동의했다기보다 너 한번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러신 것 같아요. 이러신 것 같아요. 너 한번 보자 뭐 이런 거.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이번에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도 신중하게 위헌 소지가 없게 해라. 2심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만찬하고 나와서는 기류가 그냥 당이 하자는 대로 하는 기류로 가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세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잘 설득을 하시나요?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아까 전에 이제 왜 내란 전담 재판부에 집착하냐 민주당은 그리고 왜 두 분이 만나면 정청래 대표가 이기는 것 같냐 이런 거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 이거는 뭐 속칭 개딸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은 지금 당에 대한 주도권 그리고 이 지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에서 만약에 어떤 이 흐름이 정청래 대표한테 확 넘어갈 경우에는 정국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공천이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개혁적인 얘기를 한 번씩 세게 그게 저는 아까 전에 통일교 해산도 그런 거의 맥락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명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적으로는 계속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약을 너무 많이 팔았다. 지지자들한테. 그러니까 청딸이 명딸보다 세다.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대통령이 저렇게 우려를 표현하는데도 결국 밖에 나와서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 제가 보기엔 통과 못 시킬 것 같거든요. 이간질이 너무 심하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이간질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못 문지시겠다고 하니까.